현장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안내입니다. 추락, 낙하 등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작업 약속해 주세요. LFE 제2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간편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관리하는 한 사업장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만한 그런 자료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화학 반응기를 교체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는 그 반응기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반응기를 신설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거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급을 주잖아요. 한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장을 선정해서 그리고 도급 능력이 있는지, 도급 능력이라 함은 뭐 시공 능력도 있겠지만 요즘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안전보건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제 LFE 제2예방연구소에서 어떤 반응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도급을 주게 되는데, 그 도급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된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비용, 빨리 철거하고 비용이 저렴한 대로 무조건 가성비를 따졌다면, 요즘에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이런 업무 능력을 고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기나 이런 중요 설비를 여러분 사업장에서 교체하거나 신설할 때는 보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인허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히 관할 지방노동환경청이나 노동관서, 그러니까 산재예방 지도과가 되겠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허가 관련된 거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이나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혹은 PSM 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경보제라고 해서 필요한 위험 작업이 있을 때마다 제출해야 되는, 보고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걸 제출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불시에 현장에 나와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도급업체 선정할 때,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임의로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시키면 안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공사업체는 한 건이나 더 수주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좀 내릴 수 있지만은 실제로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를 안 할 경우에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특별사법경찰관, 관리감독관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그 가동 중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공사가 중단이 되면은 시간하고 비용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주가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보건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도급업체를 선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철거나 이런 단계별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JS라는 것도 하고 단계별로 우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리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시하고 상주하면서 안전관리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제출했던, 우리가 이 사업장에 들어와서 크레인 중량물 취급 계획서나 기타 안전수칙과 관련한 것들을 서약을 해요. 그래서 사인도 하고 보호구는 어떤 걸 차고 중장비는 어떤 걸 이용하고 이런 작업 계획서가 있는데 그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행을 하셔야 된다. 그 포인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자료실에 있는 사내 안전방송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사내 안전방송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견 규모 이상 제조업 같은 데 가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런 안전 안내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작업자들이 필요하거나 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서 이 멘트를 중앙방송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좀 깨워서 이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여러분들이 아나운서를 섭외해서 녹음하실 필요는 없다. 제가 오늘 무료 자료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올려놨더라고요. 사업장에서도 이 자료를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OPS라고 해요. 원 페이지 시트라고 해서 한 장짜리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제 안내 방송 가이드가 돼 있고, 큰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 착용하라는 멘트가 있고요. 그래서 필수 보호구 착용은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안내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요. 뒤에는 충돌 재해 예방, 그리고 밀폐 공간,
지식 예방, 추락 재해 예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이 멘트가 여기 있죠. 이 오른쪽 공통 사항에 나와 있는데 아나운서가 낭낭한 목소리로 녹음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파일도 그대로 올려 있고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링크 걸어드리면 거기서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중앙방송 확성기 있죠. 거기다가 USB 꽂으셨든지 mp3로 여러분들 파일 틀어놓으셔서 계속 틀어놓으면은 굉장히 성가시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기 전이나 좀 느슨할 때 이거를 알람 맞추셔가지고 그때마다 한 번씩 띄워주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 유관기관에서 점검이 나오더라도 이런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런 것에서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있죠. 그래서 끼임 재해 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감염 예방도 친절하게 올려놨고요.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에 관련된 것도 파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일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되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고,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다가도 이 음성 나오면은 한 번 더 이쪽으로 행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안전한 쪽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사내 안전 방송을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일깨워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재해 중에서 불안전한 상태가 있고 불안전한 행동, 천재지변이 있는데, 근로자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부터 일어나는 산재가 88%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88%가 결국에는 노동자, 근로자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위험 활동들을 예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누가 이야기한다든지 알려준다든지 교육한다든지 훈련한다든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중앙방송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설정하고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낸다든지, 이런 모든 활동이 바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시글에 링크 걸어드리면은 그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지금 보신 그 자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그 안전보건 자료실, 여기서 제가 링크 걸어드린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장 안내 방송 음원을 치시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21년도 5월달에 올라온 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 방송에 보시면은 좀 전에 OPS 봤죠? 원 페이지 시트 한 장으로 정리된 그 자료에 있는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우가 굉장히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료 자료, 정말 훌륭한 자료를 이렇게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한 번씩 만약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거나 안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꼭 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자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자료를 돈도 안 내고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20-30년 전에 원로 선배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다른 기술이 많이 없었잖아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가져왔냐 물어보면은 복사를 많이 했대요. 그때는 이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가이드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은 대부분 복사를 안 해줬대요.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일정 시간 동안 빌려서 그거를 복사집 가서 쭉 복사하고 다시 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료 없어가지고 공부 못하거나 독학 못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인을 꿈꾸시거나 안전관리자라면, 그리고 스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거 돈 내고 하실 거, 구매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 마당만 여러분들이 독학하시고 코샤 가이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만 마스터해도 제가 봤을 때는 10년은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최고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